이제 이어서 주간 정리, 섹터와 테마,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글로벌적인 매크로나 정치 경제 이슈를 보면서 제가 한국이 정말 밸류상 싸다. 어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펀더멘탈보다는 심리, 센티멘탈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자, 미국 금리나 채권 발행에 대한 수급, 중동에 대한 이슈, 바이든, 미국 중국 정상회담, 유가 이런 얘기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지수로 코스피, 삼성전자나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코스피를 싸다고 보는 밸류 기준은 이제 PER이나 PBR 기준이었습니다. PBR이 0.8, 0.9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항상 역사적으로 이제 저점을 단기 저점 만들었던 구간이고요. 하지만 어닝이나 이쪽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은 그렇게 체크를 못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개인 수급에 특화되어 있고 코스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전세계 1등, 빠질 때는 전세계 꼴찌, 항상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냥 저희가 기술적으로 많이 봐요. 개인들이 그렇게 분석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보통 이평선을 끌 때 120일선 안 보고 112일선을 껐습니다. 휴가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해놨는데 비슷합니다. 큰 흐름은. 자, 월봉으로 봤을 때 112개월선, 이게 사실은 제가 개인 수급이 많이 영향이 커졌던 2015년 이후로 보시면 추세적으로 별로 깨진 적이 없어요. 2015년도 그랬었고 2019년에 이때도 뭐 잘 지켰죠. 하지만 2020년에 워낙 크게 떨어졌던 팬데믹 코로나 때는 오버 언더로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회복은 됐죠. 한 달 만에. 저 그리고 작년에 정말 온갖 일이 다 터지고 뭐 글로벌적으로 난리가 났던 작년에 살짝 깨져 있다 결국 올라왔습니다. 시간 좀 걸려 있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가 작년에 있는 거를 복귀한다 보진 않아요. 제가 주가는 흐름 자체가 비슷한 흐름 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닥은 이 120개월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 또 좋은 시나리오 됩니다. 그림이 지금 나스닥 얼마, S&P, 그다음 미국 금리까지 농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공포적인 심리적인 지수다. 자,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보다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하고 한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심리적인 개인 수급이나 그런 투자자의 흐름 때문에, 이 센티멘탈 때문에 항상 더 오르고 더 빠진다 말씀드렸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시황 분석하면서 이번에 9월달, 10월달은 생각보다 더 빠졌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을 보는 거는 밸류나 매크로나 전체 시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센티멘탈이 미국 금리라든지 중동 이슈나 우리나라 수급, 특히 코스닥 영향을 더 주면서 이 공포감에 물어 넣어서 지금 주가가 더 빠지고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800포인트 이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코스피도 리셋해서 다시 외국인 수급 분석하고 있지만 결국은 또 시장 내에서 강한 섹터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그겁니다. 반도체가 제일 덜 빠지죠. 엔비디아 보고 그다음에 TSMC, 우리나라 삼전, 외국인 수급 환율 다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내년에 가장 큰 먹거리라 보는, 물론 올해 2차전지만큼 그렇게 강하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도도 괜찮은 섹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테마, 종목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제가 로봇 테마가 그나마 지금 제일 낫습니다. 오늘 다 전체로 봐드릴 텐데 로봇 테마 어닝은 약했지만 향후적으로 대기업이 들어오고 AI 플러스 로봇, 모빌리티 세상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들은 봤을 때 이게 절대 죽을 수 있는 그런 테마나 섹터는 아니죠. 이게 사실 많이 올라서는 빠졌다 가야 되는데 이미 7월달, 8월달, 9월달 너무 급하게 센티멘탈적으로 오버돼서 빠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전체로다가 주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리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이 매크로나 이쪽 시황이 정말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골라야 되고 사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자, 올해 들어서 개인 수급이 정말 날고 뛰고 파워나 규모나 변동성이 역대급인데 개인한테 투자를 볼 수 있는, 저도 지금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채널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진짜 많이 보세요. 저도 텔레그램 한 7년 정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게 정보가 좋아서 보안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인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권사 애널리스트, 기관 펀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나와서 엄청 얘기를 많이 주십니다. 물론 그런 건 좋아요. 그 정석적인 기관 컨센이니까.
근데 개인분들이 유튜브에서 하듯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좋을 땐 정말 더 좋다, 빠질 땐 정말 안 좋다. 이 대중들의 클릭 수를 받아야 되는 이 투자 채널, 특히 유튜버 같은데, 근데 요새는 이제 텔레그램 같은데 너무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가끔은 억울해서 제목 쓰는 건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맨날 모여서 이거 사세요, 저거 파세요, 뭐 안 좋을 땐 이거 사야죠. 안 좋을 땐 쉬어도 됩니다. 왜 굳이 계속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됩니까? 주식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황산업입니다. 올해 초 7월달까지 정말 좋았을 때 수익을 극대화해서 많이 벌고 정말 강한 섹터 테마 쫓아가서 몇 배도 먹고, 하지만 지금 8월달, 9월달, 특히 9월, 10월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쉬어도 돼요. 예, 안 하고 좀 쉬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빠지긴 했지만 현재 단기 포트는 저는 방어 꽤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자, 중기 포트 2차전이 갖고 있는 분들도 어제 만난 분도 그랬지만 걱정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유명인이 4층에서 몇 분 물어보셔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유명인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분들이 맨날 나와서 얘기를 해도 이게 제도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 같은 거. 이 경계나 강제적으로 이걸 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모여서 이 사람 유명하니까 들어가서 이거 들어가세요, 뭐 회비 내세요. 이 스캠들, 사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자, 영풍재지를 제가 언급 한번 드렸어요. 많이 드렸어요. 이게 사실 8월 달부터 언급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게 거래 정지되고 한가 들어갔죠. 제가 8월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때 다 팔라고도 말씀드렸고 거래가 엄청나게 됐어요. 이 어떤 거래량 정도냐면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시총이 지금 2조 넘었던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거의 삼성전자만큼 돼요.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 들고 샀다 팔았다 해도 괜찮았던 대형주가 된 겁니다. 이 제지주가 무슨 의미로 몰라요. 뭔가 뭐 이상한 거지. 이상해서 갖고 있는 분들 절대 하면 안 된다, 팔아라, 이제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뉴스 보시면 첫날에 키움증권에서 딴 증권사는 이거 미수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 짧게 보는 정말 급한 미수로 8천억이 반대매매 나갔습니다. 1거래가 8천억이고 키움증권에서만 5,800억이 나왔어요. 반대매 5,800억은 뭐냐? 못 팔았던 사람도 손실 보는 거예요. 위에서 단타를 계속 치고 야, 하루에 1, 2% 뛰게 하자, 스캘프에서 0. 몇 프로 먹자, 계속 거래량 많으니까 사타 팔았다 하다가 물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쑥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정말 많습니다. 4월달 있었잖아요. CFD 계좌 때 날아가면서. 그런 흐름 나와도 사람들이 지금 돈 벌 데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 짧은 트레이딩 하루에 몇 프로, 이거는 뭐 돈 복사한다, 1% 먹기는 충분히 쉽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본 건 아니고 어제 만났던 형님이 말해주신 건데 뭐 제가 봐도 그래요. 말도 안 되게 그냥 장난쳤던 거고 작전한 거죠. 회사가 시총이 크다, 이제 거래량이 많다. 그 전에 CFD는 거래량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했던 게 가장 기본적이었는데 이 거래를 많이 늘어났어. 이 거래를 이빨에 늘려놓고 또 장난친 거예요. 하여튼 주위에 경기 안 좋을 때는 별의별 사기들, 뭔가 케이스들이 다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봐 주셔도 되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정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 섹터 테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어차피 우리끼리는 제가 뭐 매매도 드리고 하지만 요 근래 좀 쉬고 있죠. 하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사이클은 돌아온다 봅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동산, 지역별, 우리나라 경제, GDP, 무역 다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글로벌 IT를 보는 사이클도 저 가장 크게 보는 이제 대만의 TSMC, 그다음 우리나라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까지 가장 중요하게 보고 매번 체크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그런 흐름상 매크로상 지표상 사이클이 돌아와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긴축 정책이고 소비가 안 좋죠. 우리나라도 지금 돈 잘 못 쓰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이 다 빠지고 부동산 물려 있고 대출은 다 끼고 있는데 금리는 다 올라오고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그랬죠. 한번 예전에도 2020년 전에 2000년도에 삼성전자 샀으면 몇백 배 올랐다. 애플이나 다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1등 종목, 명실상부한 대표 종목인데 앞으로도 그래 봅니다.
하지만 전자는 이렇게 고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사이클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이 전자가 코스피 이 사이클이나 추세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대표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작년에 정말 장 빠졌을 다 빠졌다가 외국인 올해 들어 계속 샀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외국인은 크게 수익 날 거예요. 지금 시총이 400조거든요. 400조 중에 200조 이상이 5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가 10% 올라가도 20조 수익 봐요. 20조. 그 전자로 충분히 크게 빅피처 그릴만 하죠. 작년 하반기부터 2차전 샀고 지금 좀 팔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코스피 컨트롤에서 돈 많고 시간 많은 외국인들은 결국은 전자 수익 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자는 추세를 보되 매매는 안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조금 무거워서 그래요. 이때 많이 물렸던 개인들 물론 많이 파셨지만, 올라가면 전고점 가리라 저는 내년에 보는 거고, 그게 제가 AI 성장 스토리를 만들려는 나스닥,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식을 보면서 실질적 지표를, 실전 주식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자, 그 이후에 저희는 실제적으로 하이닉스를 보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물론 삼성전자처럼 휴대폰도 하고 폰도 하고 가전도 하고 다 하지 않아요. 무조건 D램 관련, 램 관련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더 커요.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GPU, 뭐 NPU도 이게 나오고 있지만, AI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핵심 두뇌가 필요하고, 그 뒤에 붙어야 되는 HBM 같은 멀티되는 고기능의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잘하는 게 뭐다? TSMC가 설계를 하고 하이닉스가 더 잘합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그거 더 잘해요. 중국에 공장을 많이 만들어놨지만 규제도 미국이 좀 풀어줬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많이 빠졌다 올라갈 때 변동성은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사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돼요. 10만원대 11만원대 사는 분들은. 하지만 저희 기준으로 빠지거나 한 12만원대 오면 뭐 장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장을 또 빠지면 안 되죠. 뭐 양쪽 다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사서 하면 전자보다는 수익이 더 날 거라 저는 보는 거죠. 올해 들어서 시총 대형주의 흐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2차 전지가 코스닥 1, 2로 다 올라오고, 에코프로들 포스코 올라오고, 포스코 퓨처엠 올라오고, 그때 올라온 게 뭐였죠? 항상 시총 1, 2위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였습니다. 그 시총의 변화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경제, 어떤 무역이나 이 체제를 볼 수가 있어요. 암만 2차전지 뛰고 올라도 하이닉스가 2차전지 시총의 2위 자리를 물론 LG엔솔에 살짝 넘겨줬습니다만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바이든의 대중 수출 제한의 규제가 새롭게 나왔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가 중국에 되는 게 많습니다. 이제 고강도 되는 거는 뺀다 하지만 엔비디아 그땐 떨어졌고, 패권 전쟁은 상당히 오래 갈 거라 봐요. 하지만 미중의 정상회담 만나고 어쨌든 큰 흐름상 봤을 때 엔비디아를 대체하려고 많이 빅테크들 돌아가지만, 엔비디아가 선구자죠. 테슬라가 전구자 선구자였기 때문에 전기차에 얘들이 한 10년 7, 8년 동안 400배 올랐어요.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 저는 그 테슬라는 꺾이고 있다 보지만, 엔비디아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앞으로 10년간 AI, 로봇, 모빌리티가 어떤 경제나 투자의 중심이 저는 될 거라 봐요. 큰 흐름상 머니스트림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빅테크가 그런 스토리를 짜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B2B로 소비가 꺾여서 B2C는 안 된다지만 기업의 설비 투자나 R&D는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누가 지금 뭐 2000년도에 닷컴 버블처럼 고점이다, 버블이다, 이제 수익 나고 포상, 밸류상 비싸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물론 집중되던 게 그 뒤로 그다음 반도체로 많이 분산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선구자인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엔비디아를 계속 보는 거고, 내년에 엔비디아를 더 좋게 보는 거고, 빠지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미국 주식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글로벌이 시장이 둔화됐죠. 2020년도에 은택글에서 엄청나게 사고, 가전 사고, 노트북 사고 다 하던 것들이 작년에 박살나면, 좀 약간 과격한 표현인가? 하여튼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IT 사이클이 전 세계 경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TSMC를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사이클을 보고 외국인들이 중장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내내. 그러다가 다시 메모리가 정산이 되기 시작했고, 낸드라든지 D램 메모리 가격을 보시면 사이클이 바닥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매크로예요. 자, 일부 D램 내지 DDR5. DDR5는 뭐냐면 이제 그 램 만들 때 어떤 세대입니다. 세대인데 DDR4에서 5, DDR3에서 4로 넘어간 게 4로 넘어간 2014년 14년이었어요. 이때도 전자 보시면 사이클이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그때 뭐 인수돼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이때죠. 14, 15년 하고 다른 것들 빠질 때 이빨 올라가죠. 이 사이클을 먹은 거예요. 16, 17년도 사이클. 그 지금은 이제 워낙 지금 가전 때문에 많이 샀다가 경기 불황돼서 꺾였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려는 그런 사이클을 DDR5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의 한 6, 7년 만에 돌아온 거죠, 사이클이.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빅테크 AI 성장 스토리, 노동이 안 되고 고임금 되는 상태에서 어디로 갈 거냐, AI 스토리 가겠다, 로봇이 돌아가겠다, 이런 흐름, 큰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삼성전자 살 걸, 그때 뭘 살 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AI 성장 스토리에 뭐가 중심이 되는지를 보는 게 앞으로 올 10년간의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투자자의 저는 마인드라 봐요.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온다는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큰 역할을 저는 할 거라 봐요. 자, 지금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 하나에 수천만 원 합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 한다는 게 몇 개씩 들어가야 돼요. 서버용 AI 서버에 들어갈 때. 대신 우리가 AI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자 쉽지는 않겠죠. 지금 우리나라 뭐 2차전지 수십 년간 만들었던 기술 진입 장벽을 자체적으로 2차전지 만든다고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3년, 5년 그 바인딩 계약에서 수주받는 거고, 물론 이게 당장 엔비디아 매출이 어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볼 때 MS나 구글이나 오픈 AI, 아마존, 테슬라 쪽에서 전부 다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어 보자. 지금 이제 뭐 시작하면 또 몇 년 걸리겠죠. 그런 게 이제 AI 좋은 쪽으로 보는 흐름인 거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고요. 애플과 메타 실적도 곧 나올 거고 다음 주에 메타가 나올 텐데, 애플이 지금 아이폰 15가 말이 많죠. 근데 중국에 잘 안 팔린다 그랬죠. 주가는 좀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애플이 내년에 나오는, 애플은 뭐죠? 하이비전 프로죠. 그 완전히 앉아서 이제 영화도 보고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타가 나온 게, 이제 메타는 2015년부터 퀘스트가 나왔었어요. 지금 3가 나왔는데 꽤 반응이 좋더라고요. 가격은 좀 싸고, 애플은 하이비전 프로가 내년에 나오면 계속 사용 주기나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게 길어지고 있는 아이폰 있죠.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 암만 잘 만들어도 매출이 바로바로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 동력으로 보는 XR과 MR들, 이 기기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아직도 쓰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HM도 불편하기 때문에 뭐 근본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흐름을 보는 면에서 내년에 나올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메타는 뭐 엄청 싸게 해도 한 50만 원, 60만 원대 나오는 것 같고, 애플은 반값 낸다 해도 200만 원이에요. 원래 400만 원 냈었으니까. 그런 흐름을 좀 보자는 얘기죠. 삼성전자도 이제 페스트 팔로우 따라가고 있는 거고, 다 반도체 세상이에요. AI 세상이고. 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외국인 샀는 변화도 있었지만 하이닉스가 신고가 났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나 지난주에 상당히 큰 영향이었다 봅니다. 장이 안 좋고 심리가 안 좋고 코스닥 떨어질 때도 하이닉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매수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기 비중은 어쨌든 저희가 교체라는 게 의무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그래 드렸는데, 내년에 반도체를 올해 말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분명히 반도체 코스피에 변화를 줬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중기로 갖고 있는, 단기로도 갖고 있는 2차전지 섹터인데, 성장 어닝 정책을 모토로 엄청나게 질렀고, 올해 초부터 저희가 전체 포트에 50%를 샀어요. 그 중에서 물론 지금 저거는 그 코스피 2차전지, LG엔솔 같은 것들은 거의 본전입니다. 오른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들이 전체 2차전지 포트에서 수익을 좀 많이 준 상태죠. 전체를 거의 더블까지 났다가 어제 그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수익이 좀 줄었죠. 7, 8월, 8, 9월 다 떨어지면서. 하지만 그래도 40%에서 60%까지 전체 수익 기준으로 나 있는 중기 포트입니다. 자, 어닝을 쉬고 있다 그랬죠. 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을 봐야 되고, 얼리어답도 다 끝나고 향후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경기가 떨어지니까 가성비를 봐야 된다. 더 싼 값에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면 그게 가장 들어가는 2차전지 배터리 가격도 조정이 돼야 된다. 뭐 3분기, 4분기 때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양극재들이 판가가 떨어져서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런 거 이미 겪고 있습니다. 이미 선반영돼 주가가 50%씩 빠져 있고요.
하지만 그런 흐름, 대주 조건, 수급 요건들 때문에 바닥 밴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보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 공급 과잉, 탄산두통 가격, 보조금 같은 것들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어제 보니까 또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이 한가 들어갔더라고요. 바닥을 다져야 되는데 조금 등락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튬 테마를 계속 보면서 이번 주에 살짝 올랐죠. 다시 빠져서 이 의미 없어져 버렸고, 수급 상황은 진짜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이 이제 오히려 밑에서 오히려 쇼커버도 들어오고 갖고 있는 외국인 비중이 줄진 않고 있어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하지만 포스코나 이쪽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심리 빠지면서 신용 틀리면서 살짝 한번 더 떨어진 상태고요. 자, 중요하게 보는 테슬라. 어쨌든 테슬라랑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올해 4월달까지 같이 가다가 4월달부터는 우리나라 개인이 워낙 들어왔기 때문에 따로 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테슬라도 좀 실적을 챙기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테슬라는 중디 미아로 봅니다. 어쨌든 지금 나왔던 매출이 가격 낮추고 중국 MS 때문에 싸우다가 매출이 떨어졌고, 앞에 방송도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 어떻게 자동차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7% 나와 혁신적이야 했던 그런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도저 컴퓨터나 AI 성장 스토리 앞으로 뭐 자율주행의 선구자 다시 되겠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오래 봐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오는 테슬라 모델 2, 모델 3, 그 다음에 기다렸던 사이버 트럭, 픽업 트럭에 대한 얘기가, 픽업 트럭도 올해 11월 달부터 머스크 형님이 대중화 한다 그랬어요. 나온다 그랬지만 실제로 내년에도 매출이 혁신적으로 가기는 힘들다. 실제로 주가나 이쪽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우리 좀 기다렸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로 살짝 기대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 빅테크 나스닥 어닝들이 괜찮게 말씀을 드리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 실적이 워낙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어닝의 나스닥은 테슬라 때문에 영향을 좀 더 받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나올 것들이 많죠. 다음 주에는 다 나옵니다. MS, 아마존, 알파벳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는 좀 하고 있어요. 나스닥을. 테슬라는 중립 이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은 저희가 원래 9월달 장 조정 때 2차 던지를 했다가 빠지니까 안 되겠다. 이게 그러면 시장 내에서 돈이 좀 그나마 남아있고 괜찮은 쪽으로 돌아와서 틈새 테마로 들어갔어요. 근데 2차 던지 단기로 들어간 비중을 자꾸 줄이면서 더 늘려놨죠. 근데 분위기 어떠냐? 물론 장 때문에 떨어지긴 했어요. 유진 로봇은 잘 버티고 있고 레인보우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20만원까지도 갔다가 19만원 후반 20만원에 좀 팔았어요. 반 정도 팔고 나머지 들고 있는 게 지금 13만원 14만원까지 빠져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아직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대기업 쪽 로봇 테마들 향후적으로 모빌리티 가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왜 그러냐면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죠. 워라벨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도 소비를 확 안 떨어지는 이유가 소비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가던 소비 수준이 잘 안 떨어져요. 계속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은 사실 좀 비싸요. 앞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근데 향후적으로 AI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AI가 이 비싼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얘기죠. 테슬라 머스크 CEO도 말한 것처럼 로봇은 어디 가나 필요할 겁니다. 물론 생각보다 빨리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속도들이 대기업들이 AI만큼 진출을 하면서 이 모빌리티나 로봇 쪽으로는 계속 캐파를 키워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거기는 분명히 또 배터리도 들어가겠죠. 그런 흐름들이 향후적으로 봐야 될 진짜 중장기적인 트렌드고, 단기적으로 어닝이 좀 안 나와서 불안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닝이 잘 나온 건 아니죠. 어떤 성장이나 사이클을 보는 거고, 2차 전지도 정말 좋게 봤는데 3분기 어닝이 약간 쇼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외에 봤을 때 그렇게 어닝이 더드러지게 나와서 돈이 몰리는 게 저는 안 보여요 아직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로봇 테마는 단기 비중에서는 좀 많은 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빅테크나 빅머니에 그분들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돈 빠진 게 별로 없어요. 장 때문에 떨어져서 추가로 떨어졌지만 로봇 테마 내에 갖고 있는 주도주들, 수급 매집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빅머니들이 별로 빠진 게 별로 없다 보는 거죠. 살짝 빠져있지만 같이 보유하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준으로 로봇 테마를 큰 흐름상 전략 테마로 아직 보유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두 개 종목을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는 지금 지난주에 또 금리 오버슈팅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한 번씩 매물 다 나왔어요. 대형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비중 축소가 아직 나왔다 보고 금리가 고점이 되고 이제 시장 금리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그때도 봐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특히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붙어 있고 변동성이 큰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영향을 좀 받아서 지난주에는 기관 외인들이 비중 축소를 했다 저는 판단하고요. 자체적으로 제가 알테오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양이 팔아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조금 물려있지만 외국인 수급을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유한양도 지금 오스코텍 관련해서 제로 나왔는데 하루에 뭐 10몇 프로 확 빼버렸죠. 혹시나 중기적으로 개인적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심리적 부분이나 그 소산유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여전히 나쁘지 않게 봐서 굳이 산다면 뭔가 밑에서 의미가 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갖고 있는 것들은 보유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JW 중해제약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그동안 에러에서 꽤 괜찮게 그 계약 맺었던 게 해외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개별적인 악재죠. 변화의 악재인데 어쨌든 그 알고 변동성 관련해서 비중 관련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엔터는 예전도 그랬지만 이거는 사실 경기랑 별로 상관없어요. 물론 미국에서 소비가 좀 떨어지게 되면 어서 오면은 이제 엔터에 쓰는 돈도 비싸다. 특히 우리나라 CGV는 만원짜리를 괜히 15,000원 올렸다가 지금 다 안 보고 있는데 소비가 침체되거나 안 좋을 때는 엔터에 나가는 비용도 살짝 부담은 됩니다. 굿즈도 덜 팔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한류가 워낙 글로벌적으로 스테디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기를 보더라도 조금은 다른 거에 비해서 경기 영향을 덜 받는다 보는 섹터로 봅니다. 코스닥을 가장 보는 중요한 섹터라고 보는 게 2차전지와 엔터와 바이오거든요. 근데 엔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제가 JYP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밴드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JYP 기준으로. 자, 그리고 제가 특히 수급 기준으로 코스닥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뭐가 더 강하고 어디로 돈을 가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 안정감을 통해서 머니스트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2차전지 반도체, 그다음 로봇, 그다음 엔터나 바이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종목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새롭게 뭐 갈 게 없을 거라 보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났으니까 중동 저리니까 방산 어떨까? 방산 우리나라 좋죠.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약해요. 큰 흐름이 한번 상방에 나왔다 저는 보는 거예요. 조선 실적 나쁘지 않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냥 자잘해요. 전력 3인방. 근데 기계는 중장비죠. 인프라를 해야 되니까 땅 파야 되니까. LS 관련도 몇 개 있었고 중국 애들이 이제 매달 한 30만 명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옵니다. 꽤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잘 안 쓰죠.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씩 다운타운을 돌아다녀 봐요. 지난주에도 제가 성수동도 가보고 그랬는데 많이 보입니다. 근데 예전처럼 돈을 막 쓰는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제가 중국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요번에 아시안게임도 있었지만 뭐 서로 관광을 많이 오픈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고. 근데 물론 많이 오긴 하는데 예전만큼 돈을 안 써요. 중국이 사실은 내수 약한 것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밖에 쓰는 것보다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내수 키우는 게 더 좋은 거죠. 나름 살짝 규제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테마들이 예전처럼 중국인이 들어온다 해서 무조건 잘 간다. 호텔실 엄청 빠졌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2차전지, 반도체, 로봇, 바이오, 뭐 엔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장 메인에 되는 제가 섹터 테마인데 다른 것들은 아직 볼 거 없다. 제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자, 종목은 제가 매일 말씀드립니다. 우리 포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전체 맥락은 잡을 수 있겠지만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은 제가 타이밍을 맨날 드리긴 해요. 어쨌든 지금 장 빠질 때 요즘은 조금 쉬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하고 항상 관중으로 들고 있는 종목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중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를 저는 살 생각입니다. 살 생각이고 못 올라있지만 또 올랐다 빠졌지만 에코프로나 포스코들이나 이런 LG엔솔 유시한 코스피 대형주들은 뭐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빠져있기 때문에 내년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비중을 살짝 섞어서 반도체를 좀 넣겠다. 중기 비중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봇은 유진로봇, 레인보우 갖고 있고요. 뭐 이렌시스는 단기로 중소형이지만 잘 치고 빠지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는 알테오젠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섹터 테마, 먼저 말씀드렸던 지금 투자에 대한 센티멘탈, 펀더멘탈 부분, 지금 정말 긴박하고 살기가 좀 각박합니다.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계좌도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알아요. 이럴수록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더 열심히 해주시고, 주위에 진짜 스캠들이 많습니다. 너무 또 짧게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안 좋을 때는 잘 방어하자. 사이클은 큰 흐름상 또 돌아온다. 그렇게 믿고 10월달 시장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에 푹 쉬시고요. 금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제가 미국 어닝이랑 우리나라 과매도권 반등 주는지를 좀 기대하면서 같이 좀 보시죠. 감사합니다.